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살펴봤더니 절반이 넘는 공약에서 아예 성과가 없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북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당선되면 지역 차별을 없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저와 새누리당만이 진정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고 지역 균형 발전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은 모두 7가지. 하지만 그런대로 추진되는 사업은 새만금 사업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가지뿐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권 산림치유원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4가지는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들 공약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공약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도권 산림치유원과 동부내륙권 국도, 부창대교 등 3가지를 이번 제19대 대선 공약 후보 47가지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대선 일정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서 지역 공약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전북의 공약을 더 많이 채택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전북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누리 예산과 전교조 문제처럼 박근혜 정권에서 갈등을 빚은 정책들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 역사 교과서도 탄핵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불통과 독재로 비판받은 박근혜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역사학자와 교사들의 반대 속에 강행됐지만 낮은 채택률로 동력이 떨어졌고 탄핵까지 이루어지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31조 4항 위반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거 위반이에요.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의 국자가 국가잖아요. 근데 이건 국가교과서가 아니라 정권교과서였잖아요. 2년간 갈등을 빚어왔던 누리 예산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무상보육의 국가 책임을 공약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의 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와 전임자 해고 문제도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만큼 전교조는 빠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시행령에 의해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명령으로도 충분히 정권 교체되면 전교조 법내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교육 여건을 무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졸속 추진된 교육과정 개편, 예산을 무기로 한 지역교육청 윽박지르기 정책 등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 정책 가운데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조기 대선 날짜가 5월 9일이 유력해지면서 정당의 경선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민주당의 경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일반 시민들도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경선 절차를 밟습니다. 오는 22일에 첫 현장 투표가 열리는데 권리당원은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겠다고 신청한 일반 국민들이 현장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 하루 전인 21일까지 민주당에 신청서를 내면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현장 투표소는 전주와 익산이 2곳씩, 나머지 12개 시구는 각각 한 곳으로 모두 16곳입니다. 25일과 26일 이틀 동안은
현장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단을 상대로 ARS 투표를 펼칩니다. 이어 27일에는 광주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ARS와 지역별 현장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국민의당은 현장 투표 80%, 여론조사 20%라는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5일 광주 전남 경선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전북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5일에 발표됩니다. 바른정당은 오는 19일 광주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엽니다. 바른정당 경선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당원 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룰에 따라 오는 28일에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19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국민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연 뒤 31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 확정 날짜는 바른정당이 오는 28일로 가장 빠르고 이어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에 후보를 발표하지만 1위 후보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치른 뒤 다음 달 8일에 확정합니다. 국민의당 최종 후보는 다음 달 5일에 드러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신형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이 군산 미 공군 기지에 배치됩니다. 북한 상공에 침투해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에 정밀 타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형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이 군산 미 공군 기지에 배치됩니다.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한국 상공을 최대 30시간 동안 최고 시속 280km로 비행하며 고화질의 감시 능력을 통해 북한군 동향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정밀 유도 폭탄과 대전차 미사일 장착이 가능해 유사시에는 북한 상공에 침투해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개 중대가 운영하는 무인 공격기는 모두 12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최신형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미 공군 측은 미 육군이 그레이 이글을 운영하며 배치 기간 등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레이 이글 도입으로 군산이 군사적 전략 기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프리라는 전투기도 와서 해병대 무기도 훈련하고 있고 이번에 미 육군에 이런 무인 정찰기 폭격기가 온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유사시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바로 이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최신형 무인 공격기 배치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사드 배치 등과 맞물리면서 군산 미 공군 기지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시내 쓰레기 수거가 2달 만에 다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쓰레기 시설 주민지원금 지급 등을 두고 주민들과 전주시 의회 대립이 이어지는 탓인데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도심 상가골목. 소각장으로 가야 할 쓰레기 봉투들이 미처 수거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주민 감시원들의 반입 검사가 지난 10일부터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수거 차량들이 반입까지 2-3시간씩 기다리면서 수거를 제때 못하는 겁니다. 수거는 좀 차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묶여 있어 버리니까 수거를 못하죠. 전혀 못하고 있는 거. 한 달간 이어지다가 지난 1월 초 잠잠해진 전주 시내 쓰레기 수거 차질이 2달 만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쓰레기시설 주변 주민 간 대립과 갈등이 커진 탓입니다. 전주시가 주민지원금을 현금으로 주지 못하도록 조례를 바꾼 시의회는 아예 지난해분 지원금 지급안을 보류시켰습니다. 또한 주민감시원의 수와 권한을 법 규정에 맞게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주시와의 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지원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협약상 그 이행만 해주면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뭐 해왔던 것들이 협약상 이행해달라는 조건 그거는 요구밖에 안 했는데. 시의회는 쓰레기 시설 운영에 있어 전주시에 꾸준히 개선을 권고했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전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12가지가 한 개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주시 의회 의견은
전혀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 주민 간 대립이 불거진 지 넉 달째. 전주시는 부랴부랴 시장이 주민 대표를 만나는 등 해결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쓰레기 수거 차질과 불편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오는 5월 9일에 이른바 장미 대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자치단체가 잇따라 각종 행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당초 예정된 도지사 시군 방문을 대선 이후로 모두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선거법 저촉이 우려되는 각종 단체 모임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육대회와 교양 강좌, 민원 상담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처음으로 실시한 전문인력 채용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28명을 뽑는 전문인력 채용에 377명이 몰려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6대 1의 2배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이전 후 직원급여를 업계 상위 25% 수준으로 늘린 게 효과를 본 것 같다며 전주 이전에 따른 고급 인력 이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초 현재 전문 인력이 234명으로 부족한 편이라며 하반기에 추가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조 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선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12척을 수주하기 위해 선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를 수주할 경우 올해 수주 선박이 16척, 수주 금액이 2조 원으로 각각 늘게 돼 군산조선소를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주와 진안, 장수, 무주를 오가는 시외버스의 요금이 인하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전주와 진안, 장수, 무주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일반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요금을 편도 기준으로 900원씩 내리기로 버스업체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진안 시외버스의 경우 편도 요금이 4,600원에서 3,700원으로 바뀝니다. 운행 경로가 바뀌면서 버스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금은 전라북도가 지원합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남원 12도 등 9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같은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 대표, 이전 공공기관 노조 대표들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시민불편 해소 전담팀 운영 등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장차 생산업체인 천하와 화인 특장이 김제 백구 특장차 단지에 입주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김제 씨는 이들 기업의 투자가 마무리되면 3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완주군이 전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주요 농산물의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벼, 배추, 무 등 10대 주요 품목 생산액이 978억 원 규모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완주에서는 올해 수박 재배 면적이 22.7%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벼, 배추, 마늘 면적은 감소하고 딸기는 6.3%, 양파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9회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구천동 관광단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수액 채취 현장 체험과 노래자랑 등이 열리고 고로쇠 12병이 든 한 상자를 5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